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산업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재룡산업이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결국엔 송전탑이라든지 뭐 이런 부품들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재룡산업이 이 전력기기 테마와 엮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재룡 산업이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산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송전, 배전, 지중선 관련 전기 기자재와 통신 기자재, 그리고 철도 자재 제조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 송배전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테마와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사업 부분 좀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금속 제품이 지금 78.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더욱더 계속적으로 이 금속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룡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 제품 소개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송전 자재라든지 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전 자재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자재들인데, 사실상 이러한 자재들 자체가 뭐 송전탑이라든지 뭐 전신주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나려면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할까,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 6배나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8천여 개 데이터 센터 중에서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선 전력 고갈 현상마저 닥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건설이 좀 적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산업에 발 맞춰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것은 전력망 확충이에요. 지금 사실상 AI 혁명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송배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력망 확충 같은 경우 그렇다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수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송전탑도 새로 설치를 해야 하고 전신주도 설치를 새로 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뭐 전선 기업들, 뭐 발전소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 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송전탑을 새로 설치해야 할까 이겠죠.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 돼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전선이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변전소에서 다시금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만큼 송전탑, 전신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전신주나 송전탑이 건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으로 인해서 재룡산업에 아까 보셨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룡산업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룡산업의 수급적인 측면과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의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일단 12월에 약한 상승이 좀 있었었죠. 이때 당시에는 한국전력 독점 송정망 건설 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력 설비 테마로 묶여서 상승했었던 바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에서 2026년까지 전력고속도로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서 민간에 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묶여서 상승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AI 산업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 이 부분을 선을 그어놨냐라고 해본다면, 일단 오늘 같은 흐름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그나마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2, 3일 전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아랫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 5월, 4월 30일 이 부분도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가 관건일 듯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자면, 이때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화해 모드로 인해서 이 개성공단,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 송전탑을 새로 설치해 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묶여가지고 같이 상승했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달렸던 모습과 거의 저항대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신고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저항대와 맞물리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 그러니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신고가 형태로 나올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이하게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중에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타 법인에서 약 1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 재룡산업에서 어떠한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누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특히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재룡산업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체크 잘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